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그냥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연습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단원에서는 수를 2000 이상까지 확장을 하느라고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 현실에서부터, 현상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이걸 수식적으로 바꿔야지만 그걸 또 풀어가지고 원하는 또 값 중에 만약에 실수가 나왔다, 무리수가 나왔다 한다면은 이제 빈틈이 없이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전개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번 그냥 그 학평 기출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좀 고전 문제죠.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중학교 시험에서도 중급 정도 난이도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자, 요거 완전 제곱. 지난번에 제가 식의 9구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물론 이 전개 과정 자체는 얘가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갖다 하나 큰 B라고 놓는다면은 이 B가 얘하고도 짝을 짓고 얘하고도 짝을 짓는 거니까 B가 얘랑 짝지으면 짝지은 얘는 B의 구성원인 하나하나씩 다 분배가 될 게 뻔하잖아요. B 역시 이 라지 B랑 짝지으면 구성원끼리 짝짓겠죠. 그래서 AB가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2AB가 된다고 했어요. 요게 다른 거 없이 요게 마이너스로만 바뀐다 하면은 네, 마이너스 AB가 생겨서 요 부호만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9구단에 원래 우리 9구단은 2단부터 출발하지만 그냥 편의상 1단과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합차, 우리들이 너무 사랑하는 합차식이라고 했죠. 네, 얘 같은 경우는 A제곱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AB라서 AB가 사라져요. 그래서 A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란 합차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어떻게 하나, 요걸 이제부터는 외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매번 우리가 식의 9구단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를 하나하나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이 그 문제 푸는 과정이 아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매번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고 또 검사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부정확하고 느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A에 해당되고 이게 B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2배의 마이너스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즉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 제곱.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쉽죠. 합차식.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 결과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다 끝났죠. 자, X제곱은 X제곱과 사라지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4Y제곱에서 빼기 Y제곱이니까 5Y제곱이 나오겠죠.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 얘는 뭐 원래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4XY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됐을 때 XY의 계수가 얼마가 됩니까? 이 XY 향의 계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뭐 그동안 다 트레이닝을 하셨을 테니까. 다음에 이제 갑자기 최근으로 왔어요. 2023년. 그죠? 따끈따끈한 걸로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는데 높아졌는데 1창의 계수니까 X란 문자로만 다 전개가 됐기 때문에 X 1창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뭐냐, 계수가 얼마냐를 묻고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자, 앞에 거 제곱, 그다음 뒤에 거 제곱, 그건 1이죠 뭐. 그 다음에 곱한 거에 플러스 2배. 그러니까 2x의 2배가 되니까 4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얘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표정만 찾으시면 돼요. x의 1창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1창은 바로 얘하고 얘가 되니까 4x에서 x를 빼니까 3x만 남겠죠. 이게 3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수가 3번, 3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복습 삼아서 해봤어요. 그냥 좀 떠올려 보시라고. 이게 뭐 어려울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거 좀 해볼게요. 자, 사실 이 공식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 말해봐 입만 아프지. 지난 시간에 한참 했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 합의 제곱. 이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짬뽕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제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빼기일 경우는 A 빼기 B의 제곱도 있을 거고,
방금 했던 이 합차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공식 가지고 뭐하게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얘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수의 제곱 계산할 때 편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5의 제곱을 하겠다. 그렇죠? 15의 제곱. 좀 더 작은 걸로 할까? 좋아요. 12의 제곱 할게요. 12의 제곱 할게요. 그러면 12의 제곱을 우리가 12 곱하기 12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계산 빨리 많이 한 친구들은 저거 144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0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우리가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10을 A라고 생각하고 2를 B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제곱 공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에 해당되는 게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1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B 각각 10과 2니까 곱하면 20이죠. 거기 2배니까 4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144가 되겠죠. 144. 얘가 100이고 얘가 40이고 얘가 4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쯤은 그냥 암산으로 이거 계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속달이 되면요 굉장히 편하게 두 자리 자연수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이를테면 여러분 또 뭐 할까요? 17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17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네, 10 더하기 7의 제곱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10의 제곱 100이죠. 7의 제곱 49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70의 2배가 되니까 2AB죠. 그러니까 140이 되겠죠. 따라서 어때요? 100에다가 189 더하니까 28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289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암산으로 머릿속에 뭐 17 곱하기 17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우리 뭐 13의 제곱도 쉽게 할 수 있어요. 10 더하기 3의 제곱하니까 100에다가 9에다가 30을 2배 하니까 60 해서 169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아주 인이 박힐 정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들락날락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쉽지가 않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 계산할 때 참 편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한번 이거 이제 지워도 될까? 제가 좀 지울게요. 이제 이 공식은 다 외우셨겠지 뭐.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제가 썼다 지웠던 19의 제곱 같은 경우를 해볼게요. 15제곱 썼다 지웠지? 19제곱 할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100 더하기 그 다음에 81 더하기 그 다음에 90의 2배니까 180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0에 161이니까 361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합의 제곱만 배웠냐? 아니잖아. 뺄셈 하는 A 빼기 B의 제곱도 배웠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까지 똑같아요. 400에다가 여기 1도 나오는데 대신에 이게 곱한 건 20은 맞는데 마이너스 2배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어때요? 401에서 40 빼니까 똑같이 361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합의 제곱이 됐던 차의 제곱이 됐던 완전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서 이런 두 자릿수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꼭 두 자리냐? 그렇진 않아요. 더 큰 자리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99의 제곱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100 빼기 1의 제곱으로 가는 게 좋겠죠. 90 더하기 9의 제곱보다는 이게 편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제곱을 하거나 뭐 계산할 때는 이 10, 100, 1000으로 공으로 딱 떨어지는 게 얼마나 꿀이니 좋잖아. 그래서 이게 좋죠.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 만에다가, 그 다음 1의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9899가 되겠죠. 맞죠? 맞나? 9800, 아니다. 9801이 되겠네. 미안합니다. 제가 뺄셈이 약해요. 9801.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제곱일 때는 이렇게 곱셈 공식, 즉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조금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다음은 두 번째로 뭘로 하느냐? 이거 이제 지우고.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103 곱하기 97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자, 이런 건 약간 특징이 있어요. 물론 곱셈인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요 두 가지 수의 정 가운데 수를 살짝 생각해 보면 100이라고 되게 깔끔한 수가 나와요.
깔끔한 수가 나와. 지저분한 수가 나오면 안 돼. 의미가 없어. 깔끔한 수. 정 가운데 깔끔한 수. 딱 0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수. 오늘 5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얘는 이렇게 뭐 합의 제곱이나 차의 제곱보다는 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공식. 합차식 있죠. 100 더하기 3이고 얘는 100에서 빼기 3이 돼요. 즉 100이라는 중심 가운데 값으로부터 똑같은 폭을 작고 큰 만큼 좌우로 분포가 돼 있는 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A, 이게 B라고 놓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에서 9를 빼니까 999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합차식 또는 합의 제곱, 차의 제곱하는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숫자 계산할 때 참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라이브 친구들도 그렇고 물론 뭐 본원 친구들은 다 들들 볶아서 이제는 외우겠지만 라이브 친구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요 그 합차 내지 곱셈 공식을 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을 해봅시다. 이건 뭘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게도 합의 완전 제곱이 좋겠죠. 30 더하기 1의 제곱이 좋습니다. 그럼 A, B니까 A제곱 900, 그 다음 B제곱 1, 그 다음에 2배 곱한 A, B가 30이니까 2배 하면 60이 되겠죠. 따라서 961인 거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72도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까요? 자, 70 더하기 2의 제곱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70제곱은 4900이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40인데 2배 하니까 28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518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요거는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걸 71 곱하기 72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낫다, 더 편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런 유용성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유리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까지 배웠던 무리수, 실수까지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 보겠습니다. 자, 이게 A고 이게 B니까 자, A제곱, 루트 제곱이니까 5가 나올 거고 B는 2니까 2제곱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2개 곱한 2 루트 5가 되겠죠. 그걸 2배 하니까 4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 루트 5의 2배, 4 루트 5. 따라서 유리수 파트는 9 더하기 무리수 파트는 4 루트 5, 즉 루트 5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뭐 이거 그냥 그렇게만 한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갔길 바랍니다만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가 되든 간에 요 A, B에다가 껍데기만 바꿔 끼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합의 제곱이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뒤에 거 4 곱하기 7이니까 28 되겠죠? 그 다음에 2개 곱한 6 루트 7인데 그걸 2배 하니까 12 루트 7이 되겠죠. 6 루트 7에 2배니까 12 루트 7.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37 더하기 12 루트 7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3번. 간만에 뺄셈 완전 제곱이 나왔네요. 자,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2배. 자, 그러면 얘가 4 빼기 2 루트 3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유리수만이 아니고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실수의 거듭 제곱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올 수 있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아요. 자, 다음 거. 네,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차의 완전 제곱이 아니라 얘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바로 어때요? 503과 497에 살짝 우리가 그 가운데 중간값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야? 500이잖아. 500에서 얘는 더하기 3이고 얘는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싸 이거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식이구나 할 때 500 더하기 3, 그 다음에 500 빼기 3을 하면 얼마나 좋아? 500의 제곱이니까 25만 다 오겠네요. 25만에서 9를 빼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식의 구구단. 바로 이 합차 구구단이 되겠죠. 3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적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판단하시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돼? 99는 아까 설명드렸지. 90 더하기 9로 하면 약간 하수야. 이거는 100 빼기 1의 제곱을 하시는 게 좋겠지. 그러면 100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까 얼마였죠? 9801이라고 했죠. 다음, 얘 같은 경우는 8.1과 7.9면은 소수라서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가운데 값 생각해 봅시다. 이 가운데 값이 얼마야? 8이잖아요. 그럼 8, 얘는 8 더하기 0.1이고 이건 8 빼기 0.1이란 말이야. 따라서 8의 제곱 64에서 10분의 1, 10분의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0.01이니까 63.99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합차.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 2, 3단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에 없었던 이겁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죠? AX, BX니까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엔 AB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2차 방정식에서 문자를 X로 주인공을 놓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얘는 이제 그걸 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100 더하기 3, 그 다음에 100 더하기 5로 103과 105를 쪼개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중간값을 해봤자 104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104를 제곱하면 그것도 골아프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100의 제곱, 만에다가 그 다음에 5 곱하기 100, 3 곱하기 100 더하는 거니까 800. 그 다음에 얘 한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1815로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 공식이 아니라 요 공식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적절한 건지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적절한 곱셈 공식을 어떤 걸 넣으면 되느냐.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배워봤자 뭐 요거까지 친다면 뭐 한 5단 정도까지 배웠어요. 앞에 3단에다가 요거 3단에다가 요거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마지막 어려운 끝판왕이 이거였죠. 그래서 X의 개수 앞에 A, C가 다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경우. 이거 이상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는데 가급적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요 정도까지가 나오니까 1, 2, 3, 4단, 여기 1, 2, 3, 4단 정도까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벗어나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조금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잠깐 시간 좀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몇 분 남았죠? 지금 18분 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네, 나가 계시면 제가 신어드릴게요. 네. 제가 신어드리면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풀어봤죠?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분모 유리화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언뜻 얘기 드린 거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그냥 뭐 같은 걸 곱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얘를 루트를 다 벗겨야지만 분모가 유리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합차식밖에 없어요. 합차식으로 해서 루트 5 빼기 루트 3을 갖다가 대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셔야지만 크기 변화가 없겠죠. 이건 1이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루트 5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으로 이 계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5 빼기 3이니까 딱 2로 깔끔하게 끝나요.
이건 합차 말고는 루트를 아예 없앨 방법이 없어요. 완전 제곱해도 이 곱한 게 루트 15가 살아날 거고 뺄셈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이걸로 유리화가 성공을 해요. 분자는 뭐 이걸 두 번 곱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겠죠.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그 다음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루트 15. 따라서 8 빼기 2루트 15가 분자가 될 거고 분모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모 유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차식을 갖다가 꼭 쓰라. 그럴 땐 이것을 갖다가 이 무리수의 켤레 무리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짝을 이루는 무리수. 그래서 이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그 방식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건 뭐냐면은 이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식의 구구단을 알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약간 좀 그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우리 a제곱 더하기 ab가 있으니까 ab로 할게요. 뭐 xy가 됐던 ab가 됐던 이 문자가 뭐 ab가 됐던 xy가 됐던 매한가지니까 그거는 뭐 혼동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놓을게요. 얘가 1층이야. 그 다음엔 여기가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과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걸 좀 놓을게요. 얘가 지하 1층, 이게 지상 2층 될게요. 자, 0층이라고 할까? 좋아. 0층이고 1층, 마이너스 1층 볼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2ab가 돼요. 제가 일부러 2ab를 가운데 쓰지 않고 뒤에다 좀 놨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놓을게요. 얘 같은 경우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나올 거고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꼬리로 제가 좀 몰아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뭔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얘가 기준일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2ab가 더해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엔 얘 기준으로 얘가 되려면은 2ab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방향을 틀면 좀 애매하니까 제가 아예 밑에 층부터 올라가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2ab가 더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니까 더해져야 되고 또 더해지니까 2ab가 생기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올라가요. 어떻게? 여기가 빼기에서 없어졌다가 더하기의 제곱으로 가려면은 이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2ab씩 늘어가야 돼요. 공식이 그렇잖아. 얘를 보면 알잖아. 그 다음 이렇게 한 큐로 내가 다이렉트로 갈래 한다면은 4ab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돼야 되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려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려면은 마이너스 2ab. 내려오려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려면은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1층을, 그러니까 0층을 기준으로 한 층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할 때는 자, 1층 올라가거나 지하실로 내려가느냐 할 때는 요 2ab만큼 차이가 나. 1단식은 2ab가 차이 나. 2씩 차이가 나고 한 큐로 간다면 4가 차이가 나요.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b가 되는 거고 한 큐로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공식에 대해서 빠삭하게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약간 변형도 있어요. 변형이 뭐냐? AB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 아니면 a로 나니까 a로만 할게요. 얘를 갖다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서는 이 b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a분의 1이라는 a의 역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사실 a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a분의 1 통째로 제곱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매한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건 없어요. a제곱에 a제곱분의 1은 다 나와요. 그런데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여기는 2배에 얘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a분의 1인데 약분돼서 그냥 2로 떨어져요. 여기도 마이너스 2배에 a 곱하기 a분의 1인데 약분돼서 그냥 2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ab가 사라지고 그냥 숫자만 남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역수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려면 여기도 2가, 여긴 AB가 필요 없죠. 2가 필요하죠. 다이렉트로 가려면 4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이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이건 없어졌다가 0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게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 없어져. 그냥 숫자로만 딱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결국 핵심은 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더해지냐 빼지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한번 쫙 해서 좀 필기 좀 해주세요. 네, 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앵글 좀만 이쪽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요, 저 안 비추셔도 돼요. 저 빠질게요. 네, 됐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전개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내리고 오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 중등에서는 2차 정도까지만 나오지만 고등에서는 또 3차로 해가지고 요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지금 PD님이 잘 비춰주시니까 요거랑 같이 보면서 잘 좀 습득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리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 아, 저는 빠질게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딱 비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숫자까지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좋습니다. 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 갖고 계속 활용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좀 적어주셔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냐 내려갔냐, 얘 기준으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다이렉트로 가면 어떻게 되냐,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다이렉트. 요걸 갖다가 요 관계만 확실하게 다지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거를 저 상태로 원활하게 아예 그냥 뭐 머리에 특별하게 긴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버벅거리면 안 돼요. 즉각 와야 돼. 이제 공식은 외우셨다고 전제를 하니까 외웠겠지. 요거는 이제 역수라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요게 베이스고요. 요게 약간 응용이에요. 역수일 때. b가 a분의 1로 들어갔을 때. 그 형태가 됩니다. 자, 괜찮죠? 좋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 적었어요, 이제 마지막 내가 더는 많이 못 기다리고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풀면 되거든. 이제 이게 1부 내용 다예요. 더 없어요. 자,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죠? 네. 제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러분, 제 얼굴은 여기 보름달처럼 떠 있어요. 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지금 전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더 할 거 없어요. 이건 뭐 됐고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지금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난잡하게 써 있지만 제가 이거보다는 제가 필기한 걸 추천드려요. 이걸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냐, 내려갔냐, 1층 올라갔냐, 1층 내려갔냐, 1층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 빼기 y가 8이고 xy가 10일 때 다음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즉 이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a, b 대신에 xy로 나왔지만 이렇게 이 형태를 잘 보면 블럭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블럭들이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슨색으로 해줄까? 그냥 흰색이 낫겠죠? 자, 여기서 a 더하기 b라는 블럭이 주어지거나 또는 a 빼기 b라는 블럭이 주어졌을 때 그럼 반드시 여기엔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나 a 곱하기 b라는 블럭 세 종류. 자,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즉 네모 중에 하나랑 동그라미 중에 두 개. 그러니까 동그라미 중에 두 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지. 이 셋 중에 두 개만 알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해해 볼게요. 자, 얘는 0층이죠. 0층. 위에 올라간 거 아니야? 바로 이 0층이야. 그죠? 그럼 이거는 지하 1층이죠.
그럼 얼마나 필요해요? 2xy가 필요해요. 이걸 머릿속으로 잠깐 순간 암산 전개 보셔도 돼요. 암산 전개라는 것도 여기서 필요해요. x제곱 빼기 y제곱에 더하기 2xy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미안합니다. x제곱 부호를 잘못 불렀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y잖아.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지만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일로 승급하려면은 얘가 추가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y가 남는데 더해지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 블록 두 개 값 주어졌잖아요. x 빼기 y 값이 얼마죠? 8이니까 8제곱 나오고, 그 다음 x 곱하기 y가 10이니까 2배 하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4 더하기 20이 되니까 8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요. 블록이 세 종류예요. 차와 곱과 제곱 제곱 합 이렇게 나온 경우, 아니면 요게 대신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돌고 돌아요. 그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 볼게요,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건 뭐예요? 지하 1층이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0층이 아니라 지상 위로 한 층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이렉트로 얼마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네. 4배의 AB가 차이가 나요. 올라가려면 4AB,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4AB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XY니까 플러스 4XY가 필요하겠죠. 지하 1층으로부터 네, 지상 2층으로 올라가려면 0층, 그냥 지하 1층, 0층, 지상 1층이라고 할게요. 두 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XY가 4번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Y는 주어졌잖아요. 8, 8, 64. 그 다음에 XY가 10이었으니까 4배 하면 40. 10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약간 전환해서 부분 단서를 가지고 나머지 값 구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성에 의해서. 0층, 지하 1층, 지상 1층. 0층, 지하 1층, 지상 1층. 두 칸씩, 네 칸. 두 칸씩, 네 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트레이닝 해볼게요. 다음 안에 알맞은 식을 써 넣어봅시다. 자, 이거 뭐예요? 2층 내려오면 얘가 나온다는 거네요. 그럼 뭐예요? 지상 1층이었겠죠. 여기서 한 칸 내려와서 한 계단 내려와서 얘가 됐겠죠. 자, 이번엔 여기서 한 계단 올라가서 얘가 나온 거니까 지하 1층이 나와야겠죠. 괜찮죠? 머릿속으로 암산 전개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x가 생기는데 꼬리가 없어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생길 거고요. 여기선 2xy가 생기는데 빼주니까 얘만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한 층 내려오기, 얘는 한 층 올라가기. 이건 뭐예요? 두 층씩이네요. 4니까 두 층을 어떻게 돼요? 두 층 내려와서 얘가 됐네요. 그럼 뭐예요? 1층이란 얘기죠. 1층. 0층이 아니라 x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고 한 번 더 내려오니까 4번 내려와서 다이렉트로 꼬라박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자, 다음엔 이번에 뭐예요? 두 층을 확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x 빼기 y제곱이 되겠죠. 자, 이럴 때 검사는 머릿속에 전개하시면 돼요. 이게 맞나 싶을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더하기 2xy 되니까 되겠구나 라고 암산 전개 검산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서 여러분이 식의 구구단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복잡한 구구단도 고등학교 때 능히 할 수 있겠죠. 지금 잘 못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핏동사십니다. 아무튼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을 계산할 때 이용하면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이 무엇이겠느냐? 보겠습니다. 얘는 딱 봐도 그지 같죠? 그지 같은데 자,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두 개 곱하는데 살짝 살포시 가운데 중앙값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얘는 4 더하기 100분의 3이고요. 얘는 4 빼기 100분의 3이야. 4가 딱 가운데 값이지. 그럼 바로 얘는 뭐겠어? 합의 완전제곱, 차의 완전제곱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합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딱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 이거 그냥 곱하는 거 아니야. 얘 곱하기, 얘 곱하니까 4의 제곱에서 100분의 3제곱이니까 10,000분의 9가 되겠네요. 소수점은 좀 약간 거지 같지만 16 빼기 0.0009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럼 15.9991이 되겠네요. 뭐 굳이 쓰진 않게요. 여기 쓰는 것 자체는 아무튼 3번 공식, 합차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가장 편리한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쉽죠? 네. 요거는 딱 말씀드렸어요. 중앙값 생각해서 그게
0, 0으로 끝나거나 뭐 간단한 걸로 끝나가지고 이렇게 제곱 계산하기 좀 유용한 걸로 하시면 딱 좋아요. 안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셔야 돼요.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곱셈공식 활용이죠. 자, 복잡한 숫자 계산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숫자가 보이면요, 우리는 오히려 공식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숫자의 노예였어. 계산을 너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숫자만 보면 자동 반응으로 막 자꾸 달라붙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얘를 갖다가 하실 때는 여러분이 우리 예전에 최영자 군께서 그랬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보기를 문자같이 하라. 근데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아예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세요. 잠시. 자, 1010을 갖다가 A로 바꿔줄게요. X로 하자고요? 아니, A로 하자. 왜냐면 이거 살짝 봤더니만 이거 방금 전에 했잖아. 가운데 값이 101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A를 1010으로 놓으면은 밑에 건 A분의 얘는 A 빼기 1이고 얘는 A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네모칸 친 게. 그러니까 어때요? A제곱 빼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여기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붙어있던 1이 이제 비로소 등장해가지고 야 나랑 계산하자 해가지고 없애져. 그럼 딱 A제곱만 분자에 남고 분모에 A만 남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딱 이렇게 약분하면 A가 딱 떨어지잖아요. 누가 A였어요? 1010이었죠. 이럴 때 쓱 하니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면 감쪽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얼마야? 계산이 1010으로 깔끔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1009 곱하기 1011만 해도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나라면 그냥 틀리고 말겠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자로 보실 만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숫자상으로도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시면 됩니다만 그러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이걸 어떤 걸 대표 문자로 놔야 되나 해서 그걸 문자로 놓으시고서 식을 살짝 이렇게 문자식으로 바꾸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마지막에 대입만 원래대로 복원시키면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2번 괜찮겠어요? 네, 정리 다 되셨죠? 여러분 그냥 구경만 멍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로 바꿔서 하는 게 일단 초보 입장에서는 좋다. 사실 이거의 이제 3차 버전은 고등학교 때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숫자로 안 보이면 문자로 바꿔서 해라. 그 다음 나중에 그 숫자 문자를 갖다가 치환한 거니까 원래 숫자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계산 끝나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서 나중에 대입해라. 복원시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자로 먼저 바꿔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어떤 문자로 노는 게 이게 좋겠다 싶은 걸 판단하셔서. 자, 괜찮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자, 다음.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면 자,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예요? A 빼기 B제곱이니까 A제곱 5 나올 거고 이거 제곱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5. 그러니까 6 빼기 2루트 5 맞죠?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크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거나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어차피 통째로 제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를 2번 다는 걸 끌 필요가 있습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그냥 루트 3 더하기 2의 제곱과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건 딱 봐도 합의 완전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3 더하기 4 더하기 7은 맞았어. 근데 4루트 3이지 마이너스 4루트 3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부호가 틀렸네요. 다음에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합차식이죠? 그렇죠? 네. 루트 6제곱이니까 6이고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제곱이니까 5예요. 그래서 6 빼기 5가 되겠죠. 6 빼기 5니까 1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자, 이건 합차는 아니지만 네, 이거는 이걸 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쓰셔야겠죠. 자, 보게 되면 자, 이거 곱하니까 7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써볼까요? 자, 루트 7 더하기 1 루트 7 빼기 4니까 이거 하게 되면 7 나올 거고 또 이러면 마이너스 4 루트 7 이거 하면 루트 7 이거 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계산하면 유리수는 3이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루트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았네요. 이것도 맞았고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마지막 버전이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거 전개 버전이었죠. 제일 복잡한 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 입장에선 얘랑 얘 곱하면은 2, 4, 8에다가 루트 10 두 번 곱하니까 8 곱하기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얘로 이제 짝을 지으면
마이너스 14 루트 10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얘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2 루트 10이 될 거고 얘가 또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 곱해지니까 더하기 21이 되겠죠. 자, 좀 손 좀 많이 가죠? 이제 동유항처럼 루트 꼬리가 같은 것끼리는 또 묶으셔야겠죠? 얘는 80에 얘는 21이니까 101이 나올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14 루트 10, 마이너스 12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26 루트 10이 되겠죠? 무리수 덧셈은 뭐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이 틀렸네요. 얘 무리수 꼬리는 맞았는데 유리수 부분의 값이 틀렸습니다. 80 더하기 21인데 얘는 80에서 21을 빼버렸네요. 보호가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좀 잔손질은 많이 가는 문제였는데 이 1, 2, 3, 4, 5번을 여러분이 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하나 연습이잖아. 그렇죠? 곱셈 공식을 숫자의 계산에 활용하는 거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나요? 우리 친구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요런 정도는 뭐 좀 짜증은 나지만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자, 3번 됐죠? 다음 문제 4번 갑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분모가 지저분하죠. 뭐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 하나짜리 무리수도 아니에요. 유리수 부분과 섞여 있는 무리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여기다 적을까요? 3 루트 5 빼기 5 분의 3 루트 5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분모에 뭘 곱하느냐? 이때 유용한 게 곱셈 공식 중에 3단 합차식이었어요. 원래는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켤레 무리수인데 관계없어요. 어차피 합차식을 쓸 거니까 여기 무리수 부호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유리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거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든 작은 이루입니다. 합차식의 작은 일로요. 자, 이렇게 바꿉니다.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보면 얘는 요거 제곱하는 거죠. 합 차니까. 그다음에 요거 제곱. 자, 9, 5. 이게 3 루트 5 제곱하면 9 곱하기 5니까 45. 빼기 5, 25니까 25 빼겠죠. 그거 분해, 분자는 유감스럽게 이걸 거듭 제곱을 하겠죠. 근데 이건 제가 아직 안 쓸게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일단 분모가 45 빼기 25니까 20분의 3 루트 5 더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누가? 얘가.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그 옆에 것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3 루트 5 더하기 5분의 3 루트 5 빼기 5에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분모를 유리화하겠습니다. 3 루트 5 빼기 5가 똑같이 곱해지는데 이 유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놨어요. 왜냐하면 합차식을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지. 이 녀석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합과 차기 때문에 이번엔 합과 차기 때문에 똑같아요. 20은 그냥 쓰겠습니다. 3 루트 5는 9, 5, 45 제곱하면 45 빼기 25니까 20 나올 거고 자, 분자는 이제 3 루트 5 빼기 5의 제곱이 되겠죠. 네,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일부러 계산 안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이거 뭐예요? 아니다. 뺄셈이 아니었구나. 뺄셈이면은 딱 사라지는데 덧셈이군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도만 했어요. 뺄셈이면 아주 깔끔하게 끝날 텐데 덧셈이니까 이제 그냥 할게요. 뭐 어쨌든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이걸 하나로 이제 몰아놓을게요. 지금 이 계산한 거는 바로 요거였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20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제 얘하고 얘를 갖다가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더하는 거니까 자, 3 루트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5 빼기 5의 제곱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다 전개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조금 계산이 저같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 A 빼기 B의 제곱 아닌가요? 맞잖아요. 숫자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2AB. 여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니까 더하기 2AB하고 마이너스 2AB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A제곱 B제곱이 2배로 나와요. 2배. 여기서 2AB 여기서 마이너스 2AB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나마 여기까지 마지막에 미룬 보람이 있네요. 얘 제곱과 얘 제곱만 2번 나온다 이거예요. 2개 곱한 거는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20분에 9, 5, 45, 5, 5, 25. 여기도 45, 25가 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되죠? 이게 지금 70이니까 140 나오겠네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면 7이죠. 유리화인데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런 경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무리수 계산일 때도 이렇게 켤레수 곱하셔서 혹은 켤레수 내지는 합차식을 활용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서 통분한 거죠.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이거 다 전개하셔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조금이라도 그냥 줄여보려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전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네, 조금 정리하신다고요? 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좀 뭐랄까 좀 길죠. 네, 계산이 복잡하니까 많이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신 원래 계산이 그렇잖아. 근데 좀 꼼꼼하게 유리화도 해주고 또 완전 제곱 이런 계산도 해주고 이것도 아까 배웠던 곱셈 공식의 활용이었죠. 자, 4번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연습 계산 어떤 엔트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이제 유리화가 나왔으니까 또 계속 시켜야죠. 하면서 이제 외우라는 거야. 여러분을 위한 배려죠. 자, 볼게요. 여기서 x가 루트 5 더하기 1분의 4니까 분모가 그지 같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뭐 곱해야 돼? 켤레수라고 하긴 그냥 루트가 앞에 왔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합차식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그냥 켤레라고 하자.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는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 제곱이니까 5가 나올 거고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4가 되니까 약분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그럼 누가 남느냐? 딱 얘만 남겠죠. 그래서 루트 5 빼기 1이 x가 될 텐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래요. 그래? x가 이거면 이걸 구하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풀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초보니까 그 초보에 어울리는 아주 말 잘 듣는 착실한 풀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귀찮지. 뭐냐 이런 경우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x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와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야. 이렇게 x에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배웠죠? 앞에 제곱, 뒤에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는 더하기 2루트 5,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이건 없어지네요. 따라서 6에다가 이건 1이죠. 7이 나옵니다.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뭐 그렇게 많이 푸는 건 아닌데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나 이 정도는 귀찮다, 이 정도는 뗐다, 졸업했다 싶으면 두 번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 자체를 갖다가 약간 장난질 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발견할 수 있는데 얘를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주세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짓을 하느냐면은 얘를 제곱을 하면은 전개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이미 어렵지 않게 떠오를 경지가 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일단 5가 되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 바꾸는 것까지는 머릿속에 약간 암산처럼 연상이 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값이 4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왜 이 형태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나오네? 근데 얘가 이거라고? 이게 x라고? 그럼 넘어서 살짝 전개하면은 요거 나오지 않을까? 라는 필이 와야지만 할 수 있는 풀이가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조금 경지가 있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2x가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4,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예요. 4 더하기 3이니까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찾으셔가지고서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어때요? 요 두 번째가 처음엔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는 합차 전개 공식 다 빠삭하게 외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착실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이걸 좀 넘어셔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왠지 얘가 이거 넘겨서 전개하면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해서 이것만 보는 순간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암산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암산도 가능해요. 아무튼 간에. 자, 잠깐 그러면 정리하시고요.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2부 때 뵙겠습니다. 몇 분 했죠? 50분이요. 네.